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절한 수학선생님, 수학쓰리 선생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죠? 정말 오래간만이고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진짜 여러분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특히나 선생님 영상을 많이 기다려준 우리 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공부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오늘 배울 단어는 4단원의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4.1단원 순서쌍과 좌표에 대한 걸 배워볼 겁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좌표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좌표를 우리가 왜 쓸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좌표에 대해서 좌표를 쓰고 있긴 할까요? 여러분, 지구 본인에서 어떤 지역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그 지역의 위치를 지구본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낸 걸 알고 있죠? 네. 경도와 위도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좌표는 어떠한 점, 어떠한 것이 위치가 존재하고 있는 그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치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좌표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1차원에서의 좌표는요, 수직선 위에 점을 대응을 시켜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면 위에서의 점의 좌표는요, 이따가 배울 거지만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을 활용을 해서 평면 위에 점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로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어떻게 나타낼 건지 교과서에 있는 생각열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서현인의 가족이 지리산 둘레길 두 코스를 걷다가 군화동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이 코스에 있는 명소들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지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지금 운봉읍 비전마을 군화동 흥북골 자연휴양림 인월 안내센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위치가 군화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위치들을 수직선 위에다가 이제 대응을 시키면요. 군화동을 자,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활동, 군화동에서 인월센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얼마입니까? 네, 플러스 5죠. 그리고 군화동에서 오른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자연휴양림의 위치를 플러스 3으로 나타낸다면 운봉읍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자, 군화동을 기준으로 흥북골은 오른쪽으로 3km니까 플러스 3km로 나타낸다. 그러면 운봉읍은 왼쪽으로 5km니까 마이너스 5km라고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수직선 위에 점의 위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군화dom을 1, 점, 원점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점이라고 하고, 흥북골 자연휴양림을 A라고 하고, 그리고 비점마를 B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운봉읍을 B라고 했죠. 운봉읍 B. 그 다음에 비점마을 C. 비점마을 C. 인월 안내센터 D. 인월 안내센터를 D라고 했을 때 이것을 수직선 위에 점으로 대응을 시켜보자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멈춤하고. 자, 했나요? 자, 그러면은 이 0에 위치한 점이 군화동 점 O가 되고 A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3에 위치해 있겠죠? D는요? 5에 위치해 있겠고 C는요? 마이너스 1에 위치해 있겠고 B는 마이너스 4일까요? 마이너스 5일까요? B는 군화동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5만큼 간 지점이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A, B, C, D의 각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점에 대응하는 숫자를 점의 좌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각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3이 되겠죠. 3 또는 플러스 3으로 나타내면 되겠고, B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 C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D의 좌표는 5가 되겠죠. 플러스 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 이것을 기호로 PA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어떻게? 예제로 A의 좌표가 3이니까 B3 이렇게. 아이고, A3 미안합니다. A3이에요. A3. P의 좌표가 A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P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A의 좌표가 3이니 A3 A하고 갈로하고 3 하면 되고, B는 마이너스 5 C는 갈로하고 여기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 D는 5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되겠죠. 네, 다시 여기다가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수직선 위에 좌표란 무엇이다? 그 점이 위의 점에 다양하는 수를 좌표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1번을 여러분 풀어보시고 교과서 뒤에 있는 답하고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평면 위에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지 자 보도록 하자고요. 자, 평면 위의 좌표입니다. 평면 위의 좌표. 평면 위의 좌표예요. 자, 평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평평하게 무한대로 뻗어 있는 그 평평한 면을 평면이라고 하죠. 자, 이 선생님이
까맣게 되어 있는 이 평면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선생님은 뭐 P라고 할게요. 이 P 점의 위치를 좌표, 그러니까 수치화하기 위해서는요. 가로축이 되는 X축과 세로축이 되는 Y축으로 이루어지는 좌표 평면에서 이 P점이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 만약에 A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A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이 점이 만약에 이 숫자가 2라고 하고요. 그리고 Y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P점의 X좌표, 점 P의 X좌표는 무엇이 되느냐? 2가 되고요. Y좌표는 무엇이 되느냐? 1이 됩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P의 순서상 X좌표 먼저 쓰고 Y좌표를 씁니다. 2,1.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1,2하고 2,1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왜 다르냐? X좌표와 Y좌표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1,2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자, X좌표에는 1이고 Y좌표에는 2라고 했으니 이 1과 2가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이 P-라고 할게요. 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써준다면 여기 P에 2,1이 되겠고 P-는 1,2가 되겠죠. 분명히 다르다는 걸 기억해주고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 여기 이 점을 뭐라고 하느냐? 기준점. 여기가 기준점이 좌표 평면에서는 원점이라고 하고요. 아까도 그 수직선 위에서도 기준점이 되는 것을 원점이라고 하고 평면 위에서도 기준점이 되는 것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이게 뭐죠? 맨 처음에 우리가 있었던 위치를 얘기를 하죠. 기준입니다. 기준. 자, 그래서 이 좌표 평면에 여기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이 원점의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원점의 좌표는 뭐냐? 0,0이 되겠죠. X도 0, Y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 교과서에 있는 116쪽에 있는 예제에서 이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A의 좌표 어떻게 읽습니까? X좌표가 얼마죠?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1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은 2죠. 그래서 이렇게 A 1,2로 나타내고 B는 X축과 어디서 만나죠? 자, 마이너스 4. Y축과는요? 마이너스 2.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짧게 던질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또 까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멈춤하고 풀어보고요.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해보도록 하죠. A는
좌표가 x좌표 어디죠? 1, y좌표 3. 그리고 b는요, x좌표 마이너스 2, y좌표 2. 그 다음 c는요, x좌표 마이너스 3. 아이고, 이렇게 쓰면은 틀리죠. C 옆에다가 갈로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고, D는요 3,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다 맞추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이 좌표 평면은요 4개의 평면으로 나뉘는데, 이 4개의 평면 중에서 여기 이 위치에 있는 평면이 제1사분면, 여기가 제2사분면, 여기가 제3사분면, 여기가 제4사분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선생님, 우리는 평소에 시계 방향을 생각하지 반시계 방향으로 왜 하필이면 반시계 방향입니까? 라는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지만 우리가 이 좌표 평면뿐만 아니라 극좌표, 네, 그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네, 나중에 그때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 이 평면에서 여기서 기준으로 각도를 여기서부터 잰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각도기를 대가지고 각도를 잰다고 하면 각도기를 재는 방향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각도를 재죠. 네, 바로 이 이유입니다. 각도를 재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 좌표 평면도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의 위치가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거기서 왜 제가 붙느냐? 그거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고정되어 있고,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특유의 4분면이기 때문에 제를 붙인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참고. 자, 그러면 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부호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좌표 평면 위에서 1사분면, 제1사분면, 그냥 1사분면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X축, Y축 원점.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위에 점을 아무 데거나 한번 찍어봐요. 이렇게. 자, 여기를 A, B, C, D라고 할게요. A의 점의 좌표의 X좌표는 X좌표가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즉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으니 플러스.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은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B, 이 제2사분면에 있는 점의 X좌표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Y좌표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C점의 좌표는 X좌표가 왼쪽에 있으니 마이너스. 그리고 Y좌표는 밑에 있으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4사분면의
x좌표는 오른쪽에 있으니 플러스, y좌표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쵸? 이해가 되죠? 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3번 풀어볼 수 있겠죠? 각각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풀어보고 여러분이 답하고 비교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에 있는 1, 2, 3, 4번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해볼까요? 자, 점 A, B가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일 때 다음은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시오. 네, 제2사분면 위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기다가 찍어보죠. 자,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가 되겠죠.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이 당장에 외우지 않고 그냥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A의 부호가 마이너스, B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점의 X좌표는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X좌표.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콤마 플러스니까 제1사분면 위에 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부호로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생각을 해주면 좀 더 편합니다. 자, A가 마이너스니 대표적인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생각해도 돼요. 마이너스 8을 생각해도 되고. 자, 쉬운 길을 선택을 하자고요. 자, B는 플러스 1.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플러스 1이란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1. B는 당연히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어디 있습니까? 제1사분면.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1. A 빼기 B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마이너스 A 곱하기 B.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뭡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제2사분면에 위치해 있죠. 자, 이처럼 이렇게 A, B가 부호만 주어져 있을 때 부호로 생각하면 추상적이니까 대표적인 그냥 쉬운 숫자를 대입을 해서 풀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자, 그리고 6번. 자, 6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점 3개를 좌표 평면도 없는데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구하나요? 넓이를 구하라는데 좌표 평면 없이 좌표 평면을 여러분이 직접 그려주면 돼요. X축, Y축, 원점.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려줄 수가 있죠. 예쁘게 안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A점부터 한번 대충입니다. 대충 해도 돼요. 자, 2,3. 자, 그냥 여기가 2, 여기가 3.
2하고 3이 만나는 점이 A겠네. A. 자, 그러면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와 1이 만나는 점이네. 마이너스 2와 1이 만나는 점이네. 1은 3보다 작으니까 대충 이렇게 되겠죠. B. 자, 그리고 C는, 자, 그리고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2로 같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C는 2, 마이너스 2, 요 X가 같네. X좌표가 같네. 그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2네. 자, 여기에 있겠네. 자, 그리고 A와 C를 선분으로 이으면 Y축과 평행하는 그런 선분이 그어지겠네. 그쵸? 자,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선생님 못 그렸죠? 여러분도 못 그려도 돼요. 막 그리면 안 되겠지만, 못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만 알면 됩니까? 이게 Y축하고 평행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X축의 좌표, X좌표가 같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얼마일까, 높이는 요 B의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요 길이가 높이가 되죠. 요 길이 얼마입니까? 자, 요 길이는 B의 X좌표에서 C의 X좌표,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이 거리죠. 자, 즉 4입니다. 4. 그쵸? 높이가 4예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5번과 6번처럼 응용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어렵죠.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따로 공부를 투자를 해서. 자, 그러면은 넓이, 이게 높이가 4고 밑변은 얼마일까요? A에서 C까지 길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거리니까 5죠. 자,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10이다는 결론이 나오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이 선생님이 오랜만에 하는 수업이라서 좀 길었는데요. 다음 수업은 곧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